염색하시고. 야. 자, 사위, 자네는 아직도 생선가시 하나 못 발라 먹나? 그러니까 제가 신혼 초기에 네. 이제 처갓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그냥 막 떡 부러진 그 한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딱 굴비가 딱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 삼형제 중에 맏아들로 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게 생선 가시를 발라서 제 숟갈에 이렇게 얹어준 그 습관 속에서 좀 자라다 보니까 처갓집에서 이제 딴 거 먹다가 굴비를 쫙 먹는데 딱 뜯어 먹고 조금 이렇게 해짓다가 이렇게 가시가 많은 부분을 빼서 머리 쪽, 대가리 쪽은 먹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꼬랑지 쪽으로 옮겨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집혀서 포기하고 딴 걸 먹었어요. 맛있는 게 많으니까. 딱 먹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자네는 생선을 그렇게 먹나? 그러니까. 딱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네? 굴비를 딱 집어넣으시더라고. 그러더니 확 갔더니 뼈만 쫙 나와. 물고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잘 발라 드시는데 존경스러우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는 기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장인어른이 넘어가신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우나를 좋아했어요. 사우나를. 근데 이제 딸만 내 집안에 제가 맞사유로 갔는데 그 장인어른이 나는 말이야 등을 밀어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아버님 가시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등 다 해드리고 비누칠까지 해서 다 물개도 껴드리고 다 했는데 어딜 나가? 사우나 들어가야지. 사우나를 들어가면 20-30분을 계셨어요. 어머. 굉장히 오래 그리고 저랑 같이 있으면서 누가 오래 버티나 이거를 하는데 저는 한 5분만 있으면은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 있을게. 좀 더 있다 나가 그러면 근데 이제 목욕탕만 가면 그게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좀 나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나가 있어. 이긴 거야. 나가서 텔레비 보고 1시간을 봐야 돼. 아, 진짜 좋아하시는. 그러면 이제 사우나 딱 나오면 내가 가방, 뭐 옷가방 이런 거 딱 들고 그러면 부관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님 따라가는 거지. 근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우리 동서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님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뭐 사실 그 꼰대질은 우리 웃 어른들이 다 했던 건데 아니죠. 예. 사실은 그 꼰대가 그리워요. 예. 아이고. 제가 사위면 생선까지 이 시간 이후로 생선 안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재밌고. 우리 아버님이 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가을에 결혼해서 장인의 존재를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큰 동서, 둘째 동서도 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며느리들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인의 역할 없네, 도 예. 몰라요. 그래서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근데 드디어 사위를 받잖아요. 장인이 되셨네. 근데 이제 장인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 사위가 집에 뭘 가지러 왔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장인으로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집에 있는 술을 다 꺼내는 거예요. 갖고 가라고. 제 사위가 술을 좀 마신대요. 저랑은 대접 안 해봤지만. 예. 그랬더니 막 몇십 년 전 술부터 10년 전에 담근 매실주에 새로 사온 와인에 이 친구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래놓고 가고 나니까 그래서 왜? 나는 사위 전화번호도 몰라. 술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싶은 모양인데.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알죠. 근데 너무 귀여우신데. 어디 가서도 같이 술을 마셨다가 우리한테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 하기로. 네. 근데 저희 아빠는 이제 저희 신랑한테 장인어른 있잖아요. 근데 사위를 무언가로 이기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인어른들. 경쟁 상대. 누르고 내가 더 강하다. 라이벌이. 그래서 사위보다 뭔가 아빠가 더 항상 잘하셔야지 있어야 마음이 돼. 풀리는데 술이 됐던 뭐가 됐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르시잖아요. 그래서 술을 일단 오면은 대작을 해요. 그래서 막 정말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고 두 분 다 이제 자요.
그리고 아침, 예, 잘 마셔요. 다행이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 꼭 코스가 매운 비빔냉면을 하든지 야, 그런 매운 닭볶음탕이라든지 속이 확 뒤집히는 메뉴를 해서 놓고 오빠 보고 식사하라고. 어머, 대박. 그러면 이제 또 오빠도 장인어른이니까 장인어른 직접 해주셨으니까 먹어야지, 안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먹어야지. 매운 거를 벌칙이야? 먹고 속이 다 뒤집혀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신기하다. 약간 골탕을 자꾸 이렇게 먹이게 하고 오빠가 와서 아버지 저 낚시 되게 좋아해요. 그때 자네 낚시 좋아해? 그래? 그러면 여기 화천 물 좋고 그러니까 낚시해. 그래가지고 낚시 포인트를 잡아주시는데 아빠는 잘 잡히는 데 있고 오빠는 하나도 안 잡히는 데 야, 대박이다. 다 아니까. 그래서 장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화천에 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세상에, 그물 좋은 맨날 데서. 거기로 가. 그런데 거기 가면 안 안 잡히는데.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번은 또 저희가 닭 키웠거든요. 네. 지금은 다 이제 죽긴 했는데 토종닭을 잔뜩 키웠는데 이제 강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빠가. 닭 잡는 걸? 닭을 잡으러. 닭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딱 왔어요. 요즘에 닭 그게 잡는 거 아빠가 조심해야 그래. 되는데. 원래 사위가 오면 제일 좋은 대접이 씨암탉을 잡는 거지. 닭이나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빠 닭 잡으러 가셨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안 오시지? 안 오시지? 이러고 기다렸는데 저쪽에서 소매를 막 이렇게 내리시면서 오시는데 이런데 막 상처가 대박. 막 그런 약간 그걸 좋아하시나 봐. 뭔가를 사위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이겨야 되는 귀여우시다. 골탕 먹여야 되는 약간 그 꼰대가 약간 있으세요. 귀여우신데요. 나 그런 아빠 있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다. 예. 재밌으세요. 김용 씨는 혹시 장인어르신하고 좀 이렇게 좀 저희 장인어른하고는 뭐 크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만 둘이잖아요. 제가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딸만 둘이니까 명절 때 가면 이제 추석 때나 구정 때 가면은 저같이 가면은 자네는 그 저기 남의 식구만 이렇게 기를 건가?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식구만 이렇게 기를 거냐 이거야. 그래서 남의 식구라니요? 다 이거 남의 식구 아니야. 아들이 없다 이거지 아들이. 아들을 낳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네가 이독자고 네가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걱정해 주세요.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진정한 장인. 근데 제 마음은 고맙죠. 고마운데 저도 낳고 싶었어요 아들.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저는. 근데 셋째까지 하기 부담스러워. 어차피 딸 둘인데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지.까지 그 아들은 낳아서 뭘 하냐. 어? 그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을. 선수친 거지, 선수. 우리 사람이 더 위축이 되니까. 어렸을 때 그 딸만 둘이 있으니까 하나 더 낳으려고 애썼어요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씩 들고 가야지 하나 어떡하니. 어려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는 안고 하나 들고 당신 하나 들고 하나 들고 되지 하나 어떡할 거야. 좋다. 예. 어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 의사 표현을 많이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특히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고 알아서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은 가득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랑 저랑 뭐 대화가 잘 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해 어버이날 때 너무 평상시에 좀 잘 못하고 그래도 며느리인데 예쁘게도 못 굴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꽃은 내가 그래도 꽃꽂이도 배우고 했으니까 해드려야지 하면서 새벽에 막 그 터미널 가가지고 막 꽃도 막 사가지고 화기도 예쁜 거 사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막 해가지고 진짜 제가 봐도 좀 근사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제가 막 예술혼이 불타올라서 초록색 카네이션에다가 막 둥글레 잎에다가 막 그 보라색 꽃, 그 오랑캐 꽃인가 뭐 그런 것도 넣고 하얀색 꽃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나름 예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저한테 시집가서 정말로 처음으로 제 핸드폰으로 아버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나한테 전화를 직접 하시니 항상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했었는데 왜 이러시지? 하고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첫 마디가 나다. 네 아버님
너 어제 그 꽃 무슨 뜻으로 갖고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밤새 생각. 어머니가 밤새 생각하신 거야. 너무 고민하신 거야. 색깔이 특이하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드셨던 그렇지. 거예요. 왜 그 어떤 수많은 꽃 중에 요만하게 하얀 꽃이 있었어요. 한 요만한 국화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안개꽃 그렇게 비슷한 치면 거. 안개꽃보다 약간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만들려고. 너 나 빨리 죽으라고 하얀 꽃 넣었냐? 하얀 꽃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딴 거보다. 이 마음을 몰라주신 거. 근데 그때는 진짜 서러워서 제가 진짜로 아무 눈치 안 보고 엉엉엉엉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저희는 어버이날마다 너무 편하게 꽃을 안 남편이 항상 꽃을 담당해요. 빨간 꽃 중에서도 제일 빨간 꽃으로 준비해 주세요. 뭐 제일 편하니까 제일 많이 팔고. 그러니까 제일 촌스러운데 제일 많이 팔리고 아버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도 항상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웃어요. 아버님, 저희가 빨간 꽃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래. 네. 시어머니랑은 공통의 소재가 있잖아요. 허다못해 뭐 드라마에서 줄거리 주인공 얘기하고 뭐 패션도 하고 뭐 식당 얘기도 하는데 아버님하고는 진짜 별로 드라마 잘 안 보실 뿐더러 할 정도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더러 무슨 기계 유시했더니 그 무슨 파 몇 대 뭐냐는 거예요. 맞아. 파라면 쪽파 양파밖에 모르던 저런 그랬더니 아버지랑 오빠들 그런 거 얘기 안 하더나 그러시는 거예요.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외워야 되나.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아버님이랑 할 멀어졌네. 얘기가 없고 어떻게든지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아버님이 다 옛날 얘기, 그러니까 역사.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우리 가문에 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근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돼서 좀 제발 부탁이 건데 달라요. 기계, 그분은 버든님 쓰고 저는 기계 옆에서 저희는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유길준 선생님이라든가 유진호 박사라든가 다 있지만 전 유관순 자기는 예. 유현영 씨지. 그래서 이왕이면 꼰대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어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맞아요. 오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소리를 해도 꼰대 소리는 듣는 거예요. 왜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장인이 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딸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야? 아, 당연히 이제 한국 사람이고 이제 멀리서 왔어요. 인사는 해야 되니까 뭐 이미 결혼 약속은 자기들끼리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왔는데 뭐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내 자식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네, 저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꼰대인데 꼰대 잔소리 언제까지 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요. 내가 대학 들어간 이후로는 자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형을 멀리한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때는 고등학교 때는 멀리 했어도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아, 편지를요? 네, 메일을 뭐 1년에 한 200통씩은 네? 손편지는 아니시죠? 아니,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매일매일 이메일을 보내. 네, 제가 보내는 거죠. 걔는 뭐 읽든 안 읽든 그 얘기고 나는 잔소리 해야 되니 품은 떠나 있고 뭔가를 이 얘기는 자꾸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니까. 맞아요. 근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는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묻는 거에 답해주는 거에는 안 하는데 당연히 결혼도 너 문제고 결혼식도 네가 정하고 나한테 통보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들 그 사위감을 데리고 왔어요. 똘똘하게 생기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아, 내 딸이 데리고 왔는데 마음에 들죠, 당연히. 네, 이제 좋은 아빠다. 그리고 옛날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때 이런 얘기 해봐 소용도 없고. 그래서 뭐 하고 있느냐, 뭐 할 거냐, 내일 얘기만 물어보죠, 저도. 네. 그래도 그게 또 꼰대래, 딸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하지 하면 말래? 꼰대처럼 들리나 봐요. 그런 얘기 있잖아.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고. 아, 돈은 내가 냈어요, 밥값도 다 했는데. 형은 입도 열고 지갑도 열어. 아니,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꿈이 뭐냐. 그것도 안 물어봐요. 왜 만나? 그것도 당연히 궁금하지. 사귄데. 형도 물어봐야지. 근데 왜 만나? 제가 물어보면 그냥 물어보지는 않죠. 아, 진짜? 아주 꼬치꼬치 해야 되죠. 교수님이네,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예, 아빠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공부하는데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러니 대충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어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살아본 거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살아갈 세상이고 그러니까 영역은 전혀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같은 거는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 수 있으니 몇 가지 잔소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이다 보니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는 들은 얘기고 그 친구는 날 초면이니까 당연히 잔소리를 안 들었겠지만 그럼요. 이제 아빠 그거 자꾸 그러면 그게 꼰대야. 맞아. 근데 저 시아버님, 시아버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했잖아요. 네.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도 오셨는데. 시아버님은 경제학 박사세요, 실제로. 오. 그래가지고 처음 시집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돈이 뭔지 아니? 저런 상평 통보까지 나가고. 그 최초의 돈이요, 이제 상평통보.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시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역사 조선 시대를 거쳐서 쭉 올라오면서 현대사회와 국제금융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현영 씨가 좋아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쪽은. 아버지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현영 씨처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설명하시는데 제가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눈이 풀렸잖아요.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지? 아, 예. 예. 아유, 그렇구나. 아, 예. 알았어요. 그때 이제 좀 알겠니? 그래서 예, 대충 이해 가요. 아껴 써야죠. 상평 통보에서 아껴 쓰여야 될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버지가 레포트를 그러니까 이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IMF와 제가 눈이 가장 풀렸던 부분들을 리포트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글을 주시는. 왜냐면 이제 기존의 가족들한테는 다 했고 새로운 사람한테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쁜 거야, 이쁜 거야. 뭔가 이쁜 거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 다음 날이 제가 숙대에 가서 강의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떨렸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애들이. 빈틈이 생기면 안 되겠다. 돈이랑 무엇인가로 시작했죠. 경제학과 엔터테인먼트를 접목시킨 파격적인 강의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딱 마쳤는데 숙대 교수님이 뒤에서 박수 쳐주셨어요. 그리고 딱 나와서 밖에서 강의 맡을 생각 있냐고 학교. 이거 시아버지한테 가서 자랑했어요? 그럼요. 아버지 제가 숙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박수를 받은 사람이 오면서 얘기했죠. 근데 어쨌든 어르신 얘기를 귀담아 들었잖아요. 눈이 풀렸어도. 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오기는 했어요. 사실 저희가 시아버지 얘기만 했었는데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는 도망가면 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붙어서 전도 붙여야 되고 그러는데 차강수 씨는 혹시 어머님 또 세셨잖아요.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도 대식 가시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승질에 나시면은 밥상을 들어 엎으시는 예, 이게 딱 천장에 밥그릇을 붓게 만드는. 예. 이제 결혼을 한다고 딱 그러니까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딱 데리고 갔는데 너 나랑 같이 결혼 전에 목욕할 수 있니? 그런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생각을 하신다고 어르신들을.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셋을 또 낳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건강한지도 보고 어떻게? 아니 목욕탕 그다음에 엄마의 바람은 딸이 없으니까 진짜 딸처럼 아껴주고 싶어서 아까 장인어른하고 반대로 우리 어머니는 딸하고 제발 목욕탕 한 번 가서 등 한 번 밀어주는 게 소원이에요. 어머 대박. 네, 그래서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근데 친치검사를 저희 집사람이 기꺼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기꺼이 가서 등 밀어드리고 뭐해서 어머니가 딱 같이 전에? 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처음에 목욕탕 갔다 오시고 나서 애가 너무 싹싹하더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군기잡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 반까지 와라. 차례 지내려면은 제가 예를 들어 화장실에도 화장실 안 보고 집에서 화장실 보느라고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서 막 달려서 갔는데 어머니 집에 갔는데 한 5분 늦게 갔다. 야, 이게 불호령이 떨어지네. 진짜요. 근데 나는 안 혼내고 이제 며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군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마무리 가서 몇 개 보여줬다고 이 얘기를 해야지. 나 얘기했지. 그러면 어머니 넌 빠지. 끝까지 막아야지 가서. 그거 저희 집사람이 오직 가면은 3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뭐 미안하긴 해요. 네? 형수님한테 미안하긴 해요. 아니 나는 전혀 안 미안해. 어머니가 안 그냥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가서 어른 빨리 모신 거고 집사람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애를 제가 다 혼나. 엄마한테도 혼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빨리 서둘러요. 뭐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래가지고. 가. 네, 늦었으니 가겠습니다. 너무 데리고 가요. 극단적이야. 이 원래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정말 이쪽도 극단적이야. 왜요? 아니 무슨 가정에서 집에서 며느리가 5분 좀 늦을 수도 있고 30분 늦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5분 늦었다고 군기를 잡고. 이게 뭐 워낙에 너 좀 지각 좀 하자고 습관 좀 들이고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래야지. 약간의 군기를 잡은 거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무슨 뭐 엄청나게 무섭게 굴고 그 전에 또 그런 건 밥상 아니었는데 얘기가 한번 있어서 제가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예. 다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 받은 맞아요. 어떤 대물림의 시어머니 역할이라 그럴까? 그런 거지 심한 건 아니었어. 이 얘기에 맞아요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하네. 아니, 실제 저는 사실 이 집의 며느리가 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혼 초에 제사 날짜나 뭐 차례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 식사에 몇 분만 늦어도 아버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방으로 들어가 주시는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실은 과민성 대장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너무 조바심 나고 불편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빠 또 화장실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막 썰을 풀어도 아버님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진짜 무서웠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약간 스트레스처럼 돼가지고 안 늦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가족 모임이 기쁜 마음에 가야 돼. 그건 있어요, 확실히. 맞아.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야지 군기로 뭉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편안하고 가고 싶고 가면 행복하고 이래야지 무슨 뭐 어디 벌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 나는. 본인도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한번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가 불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거나 보라 말거나 마담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몇 분 지금 5분 늦었잖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아니 저는 늦을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10분 있는 늦은 거지. 것보다 낫잖아요. 이 문제는 그 며느리가 담당할 몫이 아니라 아들 몫이에요. 아니 아들이고 얘기하면 끝나는 누구고 거지. 화장실에 가면 늦을 수도 있고 뭐하지 이게 생가사가 오가지고 임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을 하면 한 몇 분 뒤에 죽어야 되는데 10분 뒤에 왔다 이러면 임종도 못 보고 부르자식이 되지만 살아있는데 10분 늦게 하고 살아있는데. 아니 그러고 오다 보면 길도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